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문제가 터진 건 2011년 4월이었습니다. 산모 8명이 원인 모를 급성 폐 질환에 걸렸고요. 그중 절반이 사망했습니다. 바이러스도 폐렴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공통점만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가습기 살균제. 그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난해에는 영유아나 여자가 아닌 성인 남성이 산소호흡기 착용하고 투병하다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피해 손상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이번 조사팀을 이끌었던 백도명 서울대 교수 연결합니다. 국내 처음으로 중국 영화 상설 극장이 생깁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인데요. 위치는 종로구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입니다. 다음 달 1일 개관합니다. 총 382석 규모고요. 동양예술극장 2관, 3관에 마련됩니다. 평일 오후 2시부터 낮과 저녁 시간대에 상영이 됩니다. 주말에는 상영하지 않고요. 첫 상영작은 묘한 매력의 여배우 국리가 출연했던 88년작 붉은 수수밭이라고 합니다. 저희 방송 다 함께 중국어 많이 들으셨던 분들 한번 가보시면 느낌이 좀 색다를 것 같네요. 자, 오늘 첫 곡은 FR 데이빗의 워드스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손상 조사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히 들어보죠.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백도명입니다. 자, 1994년에서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나서 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의심된 사람들을 조사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사실은 조사가 2013년에 저희 폐손상조사위원회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전국의 관계된 병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환자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 의심되는 분들을 다 신고하도록 내지는 이제 저희가 그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알리고 난 다음에 예. 사실 한 400명 넘는 분들이 연락을 주셨었는데요. 예. 최종적으로는 374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374명. 이 중에는 아마 사망자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망자의 수를 지금 제가 머릿속에서 금방 기억하지 못하는데 예. 상당수가 사실은 사망 100분이 넘는 분들이 사망을 해서 그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다시 조사는 못하고 예. 그 용원을 다닌 내지는 여러 가지 다른 기록들을 유족으로부터 받아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YT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최소 50명 이상이 숨졌다. 그리고 뭐 최대 68명까지 이 관련해서 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으로 인과관계가 드러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갔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실질적으로 그 조사를 해보시니까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확실히 드러난 겁니까? 예. 쉽게 말씀드려서 예.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나 아니면은 그 실제적인 노출 정도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하고, 예. 질병 발생과 그 양상에 대한 평가는 또 따로 했습니다. 예.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그 평가를 해봤을 때 이게 관련이 없다면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 미습기의 어떤
사용 조건이든 시간이든 뭐 한 것들에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는 결국 그 가습기를 특정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게 되면은 예. 이게 질병 발생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가습기를 특정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가습기 살균제를 넣어서 사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럼 가습기 살균제가 이제 물에 가습기 물 탱크에 물을 있으면 소독하기 위해서 물에 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물에 넣어서 저거 되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물에 섞은 가습기 살균제를 섞은 가습기를 그러니까 하루 11시간 이상 내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면은 예. 아주 집중적인 노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위험이 확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발생할 수 있었고요. 만일 예. 반대로 하루라도 빠지거나 그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위험이 확 낮아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꾸준히 오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폐선 인과관계가 나왔다. 이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꾸준히 오래라기보다는 예.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더라도 일요일 날 뭐든 일주일에 하루를 빤다든가 예. 아니면 하루에 일정 시간만 잠자는 시간에만 사용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들보다는 이게 아마 주로 문제됐던 분들이 산모하고 어린 아이들인데 예. 이분들의 경우는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양상이어서 그게 문제의 그 발생을 가르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든지 좀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그 가습기를 살균제를 넣어서 튼다든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습기 살균제 자체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이게 폐손상을 일으킨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두 개의 물질이 두 가지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상당히 이제 저건데 둘 다 소위 이제 중합체라고 예. 성분 자체가 분자량이 큰 물질들입니다. 중합제라고 하나요, 정확하게? 폴리머, 중합체라고 하는데 폴리머를 한국말로 이게 모노머가 단합체가 막 모여가지고서 중합이 있는 그런 분자이기 때문에 중합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TGH 내지는 THMG라고 부르는 그것들이 특히 치사율이 내지는 굉장히 발병률이 높은 그런 거였고 또 CMIT, MIT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주 없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교수님 이 종합제 폴리머라는 이 성분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가습기 살균제로 쓰이면서 일련의 화학 작용이 발생해서 문제가 된 겁니까? 워낙은 그게 살균 작용이 있는 그런 물질들인데요. 예. 문제는 이제 이게 그냥 피부에 예. 닿는 경우에는 그게 피부의 특성상 큰 자극이 별로 그게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점막에 닿는 경우에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적어도요. 그 점막에 대한 자극은 꽤 심합니다. 근데 이게 가습기 살균제로 가습기에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그만 물방울, 미세한 에어로졸이 돼가지고서 결국은 폐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폐로 들어가서 폐 점막을 자극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폐 섬유화처럼 이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 성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 점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피부에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성분이 다른 제품에도 사용이 되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기 전에
혹시 그 물수건, 물티슈를 혹시 써보신 적이 있을 텐데, 예. 물에 이 성분이 같이 이렇게 하면서 소독을 살균해놓은 그런 그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가습기 살균제로도 이렇게 또 가습기 물에다가 가습기 물탱크에다가 첨가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 에어로졸이 만드는 어떤 스프레이든 에어로졸이 만드는 방식으로는 이제 이 제품을 더 이상은 만들지는 않는데 다른 식으로 나오는군요. 혹시라도 뭐 어떻게 잘 등록 안 한 그런 방식의 제품에서 사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는 공산품으로 취급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의약 외품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 살균제 사건 이후에 좀 제도적으로 보완 점은 없습니까? 이제 이런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제품으로 되니까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 외품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 물질의 특성을 이미 알고 조사를 해놨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걸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없고를 했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소비자 제품들의 특성을 제대로 조사한 조사하는 것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 스프레이 같은 제품화된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가끔 이제 어떤 이상 사례를 보고를 받고 접하게 되는데 이 성분들에 대한 문제를 거꾸로 아마 다시 조사해 나가는 이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추적을 하는 방법도 좀 필요해 보이고 이 종합제라는 게 살균제로만 좀 안 쓰이게끔 지금 제도적으로 정비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제품에 쓰이든지 간에 이게 몸 안으로 침투했을 경우는 치명적이니까 이 점을 좀 감안해서 소비자도 알고 정부 당국도 좀 경고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교수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된 살균제 제조업체 제조사 본사가 있는 영국에도 다녀오셨잖아요. 그 이후로 좀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법적인 책임 대응과 이런 점에서요? 글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갔다 온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이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기업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사건들을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합의라고 하는 거가 참 이제 난감한 게 그게 인정했다기보다는 법정 밖에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 법정 안에서는 여전히 인과관계, 그러니까 자기네 어떤 이 제품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걸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그렇구나 아마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기업이 완벽할 이거를 인정하다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왕상이어서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합의되고 이런 어떤 중간 조정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어떤 인정하고 어떤 사죄하고 뭔가 그런 측면보다는 법적 대응으로 나가서고 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나 환경부에서도 계속 관련해서 인과성을 좀 입증하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백도면 교수 팀의 이 조사도 좀 더해진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습기 쓰는 것 자체도 이제 무섭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마지막으로 좀 짧게 가습기 이 살균제만 안 쓰면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조언 좀 해주시죠. 사실은 물속에 어떤 물질이 있으면은 그게 공기 중으로 조그만 물방울에서 나왔을 때 조금이 먼지가 되는 거는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먼지가 살균제로서의 먼지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필요한 이제 가습이 필요한 경우도 사실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용하는 거는 다른 물을 안 타고 깨끗한 상태의 그냥 상황에서 물을
수돗물도 받아서 예. 거기 있는 염소를 좀 날아가게 하든가 놔두고 난 다음에 사용하면은 큰 상관은 없는데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많은 집의 구조가 너무 밀폐돼 있고 거열을 하기 때문에 이 스토커가 낮아져서 문제인데 예. 이런 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집에 식물을 키운다든지 빨래를 건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저걸 마련한다든지 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였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저는 개인 택시에는 72세 김덕규입니다. 한 6년째 됐고 근무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좀 덜한데 이제 밤에 일을 하다 보면 약주 주신 분들이 주로 좀 많은데 그런 분들 상대하다 보면 진짜 스트레스가 꽉 쌓여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길을 잘못 간다든가 도로 갔다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님인데 다 100번 10번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고개 숙이면서 그렇게 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때로는 이제 요금도 못 받을 때가 그냥 다 왔다 가지고 골목길에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들고 튀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럴 땐 참 이렇게 같이 온 거리 같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먼 거리 10,000원, 20,000원 나온 거리 가가지고 손님이 들고 튈 땐 참 그때는 일도 못해요. 일도 못해 그냥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일 못해요.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손님들 앞으로 여러 손님 모시니까 다 어린아이들이 타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저들은 다 정성껏 성의껏 모셔다 드립니다. 앞으로 좀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베풀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무렴요. 저희도 들으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택시 기사분들께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어떤 택시 같은 경우는 노래방 기기를 장착해서 손님들이 좀 잠시나마 즐겁게 스트레스 풀다 가라 이런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72세 나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김덕규 기사님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밤에 많다고 하시네요. 특히 무임승차하는 분들 이거 안 됩니다. 먼 거리 운행을 했는데 참 맥 빠지죠.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이 고충을 알게 되면 택시의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교양과 어떤 문화도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요.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잘 들어봤습니다. 1부 끝곡은 모린 맥거번의 모닝 애프터 준비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들어올게요.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피부의 수분 원리. 속부터 쌓이지 않는 수분은 쉽게 무너져 내린대요. 그게 바로 아이오페가 찾은 피부의 수분 원리. 바이오 하이드로코어가 속부터 수분을 층층이 채워주니까 피부에 물이 올라요. 물 오른 피부 아이오페 바이오 하이드로 크림.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최신 제품 초특가. 억수로 싸네. 최고 36개월 카드 혜택. 억수로 좋네. 게다가 총위로 보내 자금. 2월 26일부터 3월 20일. 억소리 나는 세일. 김서당도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네, 쌍용자동차입니다. 개별 소비세 30% 내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무상보증 기간을 전차종 5년 10만 킬로미터로 늘려주시고요. 9인승 SUV 코란도 트리스모는 사륜구동 기본 장착해 주실 거죠? 네, 모두 다 해드리겠습니다. 3월에만 누릴 수 있는 쌍용자동차 슈퍼 페스티벌.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자, 맛있는 여행. 이쯤에서 한번 먹는 이야기와 또 구경하는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식도락가이자 미식가죠.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신가요? 갑자기 약간 날이 쌀랑해져서 그런지 살짝 맹맹해졌어요. 이번 주말이면 좀 풀리겠죠? 좀 나들이 가기에 좋을 법한 곳 오늘은 어디입니까? 그 내일이 지나고 나면 정말 춘 3월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며칠 뒤면 다음 주면 연인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잖아요. 그런 날도 있죠. 네, 약간 상술이기는 한데 어느 순간부터 그날이 되면 약간 연인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는 약간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서로에게 전하잖아요. 예. 약간 그런 분들이 가기 좋은 좀 로맨틱한 공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어딘가요? 가평에 위치한 그 스위스 테마파크예요. 스위스 테마파크. 네, 정확하게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인데요. 네. 그 설악 멀지 않은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해 있는데 딱 가서 보시면 정말 이렇게 스위스의 작은 마을을 옮겨놓은 듯한 풍경을 지니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요. 네. 굉장히 예쁜 어떤 네. 궁궐 같은 것도 있고 멋집니다. 이게 좀 규모가 큰가요? 꽤 커요. 시설들이 네.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하나의 작은 언덕을 따라서 쭉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차가 없으면 좀 구경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중교통으로 가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설악 네. IC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자가용이 없으신 분들은 잠실에서 7000번 버스가 있어요. 예. 그거를 타고 가시면 설악 시외버스 영업지소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예. 거기서 또 다시 버스를 타시면 조금 불편은 해요. 시간 맞추기가 그러니까 예. 거기서 택시를 이용하시면 한 6,000원에서 7,000원 사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그 테마파크 입구까지 가실 수가 있으니까 버스 한번 택시 한번 이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보면은 그냥 그 자체로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이 가장 매력입니까? 일단은 딱 들어서면 풍광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스위스 풍경처럼 안온한 자연 풍경이 요 아기자기한 마을들이 딱 들어있나 싶기도 해요. 네. 딱 들어가면 공간도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각각의 건축물들이 그러니까 동화 속에 나오는 그림산장처럼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데 예. 이 공간들도 사이사이마다 테마관들이 다 색다르게 꾸며져 있어요. 네. 일단은 외관에서 사진 찍기도 일단 좋고 가는 길 그 거리 곳곳마다 트리가트가 되어 있어서 수시로 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누워 계실 수도 있어요.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사진 찍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정말 어디를 가나 사진을 여행 갈 찍던 때는. 정말 얼핏 보면 스위스 작은 예쁜 마을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고 네. 일단은 그 곳곳마다 이제 그 존이라고 하는데 뭐 스위스 테마관, 초콜릿 박물관, 치즈 박물관, 뭐 호두깎이 인형관들이 있는데 네. 각각 들어가면 정말 각각의 구성들이 되게 알차게 돼 있어요. 스위스 체험관에 가면 정말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반갑게 손인사를 해줘요. 스키장은 없죠? 스키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즐길 거리가 많고 그 공간 지역도 넓다고 하니 좀 네. 아침 일찍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찍 가셔서 그러니까 그냥 잠깐 둘러보고 오는 게 아니라요. 네. 공간 하나하나 다 둘러보시면 스토리도 되게 많고 배울 것도 되게 많아서 그냥 아침부터 가셔서 이 집이 연중무휴거든요, 이곳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셔서 중간에 좀 쉬시다가 사진도 찍다가 거기 식사 가능한 곳들도 있으니까 식사도 하시고 좀 느슨하게 나들이를 좀 종일 천천히 즐기다 오시면 될 것 같고 아이와 같이 가시는 분들은 유모차를 가지고 가시면 좀 거리가 좀 길기 때문에 네. 아이가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다들 놓여 있어서 아이와 함께 가시면 유모차 끌고 천천히 하루 종일 그냥 당일 코스 여행지로 느긋하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트 코스로도 만점이고 아이들과 가기에도 좋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가면 뭐 치즈 체험, 초콜릿 체험들이 굉장히 가능해서 그리고 예. 365일 크리스마스에 가는 크리스마스 타운도 빌리지도 있어서 아이들이랑 가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여기 이제 구경 쫙 하고 먹는 건 어디서 해결하나요?
여기 곳에 바로 가까운 곳에 식당은 없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곳은 이곳에 가면 스위스 테마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퐁듀 체험이 가능해요. 퐁듀. 네, 그러니까 찍어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퐁듀 자체가 약간 서울 시내나 좀 먹으려면 좀 고가잖아요. 네. 여기는 좀 캐주얼하게 나오긴 하는데 2인분에 2만 원에 체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퐁듀는 프랑스어로 녹이다라는 뜻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와인과 전분가루와 치즈를 녹여서 녹은 치즈에다가 여기서 크래커랑 빵 조각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바로바로 찍어서 먹는데 일단은 치즈가 정말 맛있고 치즈에 말랑말랑하게 녹아든 빵을 찍어 먹는 그 재미가 있어서 어차피 스위스 마을을 체험하러 가셨잖아요. 그러면 네. 스위스 전통 음식 드시면서 또 퐁듀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나누시면서 드셔보시는 것도 하루 코스의 완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 종류가 여러 개인가요? 왜 그 퐁듀 하면은 저도 사실 뭐 해장국 이런 거 좋아해서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초콜릿에 찍어 먹는 것도 있고. 초콜릿 퐁듀도 있고 그쵸? 뭐 한데 스위스 하면 유명한 게 치즈하고 초콜릿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에서도 가장 그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기 때문에 스위스에 대한 치즈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치즈. 네.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두 종류의 치즈가 나오고 그걸로 네. 바로 끓여 먹을 수 있게 와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와 함께 가시면 요청하면 우유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이와 함께 왜 스위스에서 퐁듀가 유행하게 이렇게 먹게 됐는지, 그러니까 되게 험준한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는 도시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네. 이들은 오래 저장이 가능했던 와인하고 치즈로 겨울을 났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스위스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치즈의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찌됐건 우리가 좀 나들이 하기에 좋을 법한 서울 근교입니다. 가평 네.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 아주 사진 찍기 좋고 퐁듀까지 즐기고. 그리고 드라이브까지 겸할 수 있는 거리니까요. 네. 봄나들이로 한번 훌쩍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여행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한번 집중해 보시죠.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께서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네. 정병진 아나운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배웠던 표현 혹시 복습하셨나요? 어제 배운 거. 네. 어제 배운 거. 일단 뜨겁다. 그렇죠. 뜨겁다가 네. 떠오르는데 탕. 네, 맞아요. 탕. 아니 그러면은 친구들끼리 왜 네. 중국인들은 뜨거 이럴 때 탕 이렇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중국인들도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탕. 네, 탕. 뜨거워 이렇게. 네, 맞아요. 아, 정말이군요. 네. 상상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아주 잘 기억하셨어요. 어우. 뜨거는 탕. 네, 탕러. 네. 이거나요? 너무 뜨겁다라는 표현은 타이탕러. 타이탕러.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잘 기억하고 있죠? 네, 잘 기억하셨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방송하면서 전화 연결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보세요? 이거를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여보세요를 중국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는데요. 네. 웨이. 끝입니까? 끝. 웨이. 네, 맞아요. 웨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웨이. 네, 웨이. 웨이. 네. 여보세요? 이것도 근데 상대방이 네. 여보세요 했는데 대답이 없으면 왜? 그러다가 왜? 이렇게 다 막 말하기도 해요. 다 뜻은 같나요? 다 똑같아요. 왜? 여보세요? 네. 왜? 여보세요? 이거예요, 바로. 그렇군요. 너무 간단하죠. 웨이. 이건 정말 쉽네요. 네, 웨이. 처음에는 웨이. 부드럽게. 웨이. 그러다가 상대방의 호응이 없을 때 웨이. 웨이. 다그치면서. 네. 전화를 걸다.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죠? 전화를 걸다는 세 글자 표현인데요. 打电话. 打电话. 한 번 더. 打电话. 打电话. 네, 이때 따는 걸다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电话는 전화라는 한자를 그대로 중국식으로 표현한 방법이에요. 电话. 네. 电话. 打电话. 그렇죠. 한 번 더. 打电话. 打电话. 네. 자, 그러면은 김국진 씨는 웨이웨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할 때는 웨이?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오늘 여보세요라는 표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시면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웨이 꼭 기억해 웨이. 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만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5377번님, 전화할 수 있을 만큼 중국어 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겠네요. 정병진 아나운서는 연기 잘하시네요. 웨이웨이? 네, 문자 주셨습니다. 발음 잘하는 비법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저는 그냥 그 손동작을 이렇게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손동작으로 중국어의 이 음이 약간 음악 같아서요. 음을 그리듯이 이렇게 따라하니까 문정환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여러분께 활짝 열려있죠.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 주저하지 마시고 역시 샵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쪽으로 보내셔서 올해 정말 운수대통하시고 만사형통하길 저희가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출입처 기자들 만나보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도로 위의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시간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메시지 코너를 통해 핸들 앞에 애환, 웃음, 눈물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들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는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잠시 후 계속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 서울시 소식이고요. 신웅진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내용들 쭉 보니까 좀 즐길 만한 우리 수도권 시민들이 참 가볼 만한 이야기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도 앞서 언급을 했는데 서울에서 중국 영화 상설 영화관이 최초로 생긴다고요? 네, 서울 대학로에 생깁니다. 대학로 동양예술극장 2개관에 380여 석 규모의 상영관이 생기는 건데요. 예. 이 중국 영화를 언제든지 틀어주는 영화관이 생기는 건 국내 최초입니다. 이 운영 시간은 평일 낮과 월요일입니다. 원래 연극을 상영하는 극장이다 보니 비는 시간대에 중국 영화를 트는 건데요. 예. 한 달에 2편 이상의 중국 영화가 무료로 교차 상영됩니다. 이 중국 영화 상설 상영관이 문을 여는 건 다음 달 1일인데요. 개관작은 지난 1988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최우수상이었던 붉은 수수밭이고요. 이외에도 야반가성, 몬스터헌트, 미인어 등 중국 최신 개봉작이 동시에 개봉하거나 재개봉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무료로 교차 상영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 그리고 공연 이야기 중에 세종문화회관에 왜 그 1,000원의 행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 아주 저렴한 가격에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건데 이 프로그램이 10주년을 맞아서 재탄생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종문화회관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었던 이 1,000원의 행복이 온쉼표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네. 이제는 공연뿐 아니라 강연까지 복합적으로 합쳐진 행사가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이 온쉼표의 주제는 1,000원으로 만끽하는 예술을 통한 온전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차례 콘서트와 온쉼표 페스티벌 등이 열릴 예정인데요. 예. 이 온쉼표의 첫 공연은 오는 22일과 23일에 세종 M시어터에서 꽃노래 타임 포 스프링이라는 제목으로 열립니다. 그렇군요. 온쉼표. 네. 1,000원으로 만끽하는 예술을 통한 온전한 쉼입니다. 네. 이것도 좀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가 활동으로 공연도 좋지만 요즘에는 또 이렇게 운동 삼아서 둘레길도 쭉 둘러보고 걷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한양대 일대 석촌 호수길이 좀 뭐 특별하게 사단장을 한다면서요? 네, 각 거리의 특성을 살려서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거리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 성동구에 있는 한양대 일대는 대학생들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서 음식, 문화, 카페 거리로 만들어집니다. 또 잠실의 석촌호수길은
석천호수와 제2롯데월드, 석천 고분군을 잇는 중심도로가 개선되면서 관광객을 위한 대표 관광지로 조성됩니다. 또 미술관과 유적지가 밀집한 성북로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역사, 문화시설을 잇는 보행거리로 재탄생합니다. 지금도 이미 어느 정도의 거리의 특성을 살펴볼 수는 있지만요. 아직은 완성된 특화거리라고 볼 수 없는데요. 예. 연말까지 공사를 마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은 멀리 찾지 마시고 이런 곳 가셔서 쭉 걷는 거 생활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취재처 기자와 함께 서울시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요즘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가 한창이죠.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챔피언 스타디움에서 한 시범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 야구 배트가 관중석으로 날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트가 향한 곳이 한 아이가 앉아있던 자리였는데 그 옆을 쭉 손을 뻗어서 배트를 막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 참 가족 정말 더 소중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오늘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생각이고요. 여러분께서도 가족과 함께 이번 주말 계획 잘 세우셔서 하루하루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More Than a Feeling 지금 흐르고 있고요. 보스턴의 노래 끝곡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